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취업자 2,50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20, 30대 청년 1,0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3.4%가 해외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그룹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총 10개 계열사에서 500명 규모의 상반기 인턴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네이버가 전체 직원 1,721명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가 98.1%인 1,689명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재건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선혜 씨. 네. 예. 우리 취업 준비생들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렇죠. 고민 중에서 요즘은 술 네. 고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술이요? 네, 술에 대한 고민이요. 아니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네. 지금 술을 마시고 그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아니요, 그런 술 마시고 놀려는 예. 그런 고민이 아니라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서류 통과자들에게 술자리 면접이 있다고 해요. 술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술자리 면접을 갖기도 하는데 네. 술을 못 마시는 지원자들은 이 자리가 좀 곤혹스럽고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그 취업난을 뚫고 이제 취업이 됐는데 그렇죠. 그 기쁨도 잠시. 서류 전형도 통과를 했는데. 네. 회식 고민, 술자리 고민하시는 분들, 야 이거 또 새로운 고민인데요. 맞습니다. 예. 술자리에서 그 사람의 매너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면접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좀 가볍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술자리 면접에서 가볍게 내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취업엔에서 강조한 게 있잖아요. 네. 상사분들 챙기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취업엔에서 그 술자리 그리고 회식 문화 거기에 필요한 매너들을 저희들이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기분 좋게, 매너 있게 꼭 지켜주십시오. 맞습니다. 기분 좋게 매너 있게 술자리 면접도 통과하시고요. 성공 취업하시고 기분 좋게 회사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엔 오늘도 알찬 정보로 가득합니다. 오늘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엔 뉴스 시간이죠.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은 박준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에요? 네, 올해는 단언컨대 무조건 일학습 병행제가 취업시장과 일자리 시장 뉴스의 탑입니다. 어제는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한 업체들이 일종의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은 이지수 기자가 준비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지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국내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이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여풍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박준식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소식인데 이 제도 도입한 업체들 개강식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개강식은 보통 학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데요? 이 명칭이 조금 애매했었는데요. 개강식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처럼 거창한 그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분위기는 상당히 진지하고 좀 엄중했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상당수 이미 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가 열렸다고 봐야만 될 것 같고요. 어제 방문한 업체는 CNN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미 NCS 관련돼서 상당히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업체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 업체 그 개강식을 다녀오셨는데요. 이 네. 업체가 또 NCS를 주도하고 있다.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약간 어렵네요. 예, 일학습 병행제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론과 일정 부분 실무 교육을 받고 또 해당 기업에 가서 근로자 신분으로 심화 교육을 받는 것. 이제 하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기업에서 받는 교육들, 그러면은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물론 기업에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일정 부분들은 NCS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가 직무 능력 표준화 작업을 통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인재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NCS인데 어제 다녀온 이 CNN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NCS 교육 과정들을 가장 먼저 적용을 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업계를 대표하는 이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서 일을 하고 뭐 배움도 같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배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업체라면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칠 것 같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를 설명드릴 때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사업주, 즉 사장님들의 의지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CNM 주상환 대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먼저 들어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공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현장을 모르는 인력은 엔지니어는 사실은 성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하물이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기능 인력이라 하더라도 이론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는 기능 인력이라고 하면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장님 마인드가 참 좋으신데요. 예. 자,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참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높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학생들 당연히 만나고 오셨죠? 예, 현장에서 학생들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아주 새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갓 입사한 인재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의지가 아주 불탔고요. 한 학생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기업에 있는 선배들 그리고 이 직장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좋은 정보를 줘서 정말 일학습 병행제 학습 근로자, 이 정확한 명칭이 학습 근로자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개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참 이 제도에 참여하기를 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습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이제 현장에 와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했던 교육 내용하고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또 상이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이라는 이제 특성상 처음으로 회사를 들어올 때는요,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막상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찾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먼저 저한테 다 할 일을 주시고 이렇게 교육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점을 다 알려주시니까 1년을 해봤고요. 예, 얼마 전이었습니다. 방한함 장관이 13개 산업별 대표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수 기자가 자세하게 소식을 전한 바도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사실 지난해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선취업 후진학, 스펙 초월 인사 시스템, 능력 중심의 사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은 소식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개념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학습 병행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업들, 정부, 그리고 구직자들, 학교, 이 사회 구성원 각자들이 이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일자리 미승계층을 해소하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매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학습 병행제 도입 기업들의 개강 소식, 이 학습 근로자들의 개강 소식 박준식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학습 병행제 올해 취업계, 이 고용계에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긍정적인 결과들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지수 기자가 준비한 내용인데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취업과 창업 등 그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70% 이상이 해외 일자리에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가 지난해 말 20, 30대 청년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의 청년들은 해외 일자리에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 10명 가운데 7, 8명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그 일자리 찾는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10명 중에 7에서 8명이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해외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정부도 이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정책에 대해서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구직자들이 해외 진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첫 번째가 44%가 택한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역시나 해외 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 그 문화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부분이 해외 생활에 대한 두려움, 치안과 현지 생활, 또 정보 부족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44% 1위였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근데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현지 생활과 또 치안, 또 정보 부족 합치면은 절반 가까운 그 학생들이 앞으로 그 현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과 함께 정보 부족을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역시나 다음 설문조사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얻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정책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첫 번째가 해외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무려 27%가 이렇게 답했고요. 두 번째가 해외 진출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그 멘토링 지원, 또 해외 인턴 기회 제공 등의 순이었습니다. 살펴보면 정보 제공이 27%고 그 다음이 그 멘토링과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센터와 멘토링이 40% 가까이가 되니까 가장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건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해외 일자리에 대해서 정보, 멘토링 그리고 인턴 일자리가 부족하다, 좀 원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이해가 됩니다. 국내에 비해서 해외 일자리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상 거기 다녀오신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이 옆 동네도 아니고 그 소식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정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해외 진출 지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역시나 북미가 3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29%인 유럽 순이었습니다. 희망을 업무를 살펴보니까 사무관리가 25%, 연구개발이 18%, 그 다음에 마케팅과 기술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내용 좀 살펴보면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해외 일자리, 바로 언어 장벽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해외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또 멘토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참고를 해서 청년들이 좀 더 쉽게 해외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국내 취업이 워낙 어렵고요. 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해외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도움 있기를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연 뉴스캐스터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작년 취업자 5명 중 1명 전문직 종사자라고요? 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취업자 2,506만 6천 명 가운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96만 6천 명으로 19.8%에 달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교수, 연구원, 가수, 탤런트, 운동선수, 사회복지사 등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는 직업들인데요. 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은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15.4%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을 해서요. 2008년에는 18.6% 그리고 2010년에는 19.2%를 기록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19.8%로 20% 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전문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전문직으로 치지 않는 직업군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만 포함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 전문 직종에도 아주 세지고 있다고요? 여성 파워가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여풍이 거센 모습인데요.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었던 점이요. 여성의 비중이 남성을 웃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 1,457만 3천 명 가운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66만 4천 명으로 18.3%였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자 1,049만 4천 명 가운데 이 전문가 및 이 관련 종사자가 230만 2천 명으로 21.9%에 달해서 남성의 비중을 3
3.6%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의 전문직 종사자 진출 속도가 남성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요. 지난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제가 예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 306명 가운데 여성이 123명으로 40.2%에 달했습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2010년 그리고 2012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40%를 기록했었고요. 또 지난해 5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 옛 행정고시 시험에서 합격자 272명 가운데 여성이 125명으로 46%를 차지했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여자로서 자랑스럽네요. 그래요. 자,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는 게 여성들이 이렇게 한몫을 하고 있었군요. 네. 대단합니다. 자, 이 밖에도 전문직이 좀 늘어나는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회복지사도 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분야 진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한몫을 했습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측은요, 최근 사회복지사 여행사들이 많이 늘어서 이 전문직 종사자 전체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한편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이 9개 직업 대분류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사무 종사자였습니다. 16.8%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단순 노무 종사자가 12.9%, 판매 종사자가 12.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2%를 나타냈고요. 서비스 종사자가 10.3%, 기능관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8.9%, 농림업, 숙련 종사자가 5.7%, 그리고 관리자 부문이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장기현 취업자 5명 중에 1명이 전문직 종사자라는 소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취업, 고용 관련 뉴스들 살펴봤고요.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